오늘은 어떤 동영상을 찍어 볼 거냐면은 임플란트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몸 안에 들어간 임플란트가 어떻게 탈이 날 수 있는지 알려드려 볼까 해요. 네, 괜찮습니다. 써니까 잘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쉽지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의사 문석준입니다. 임플란트라는 친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임플란트를 되게 크게 확대해 놓은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실제로는 이제 요 정도 사이즈가 될 텐데, 임플란트는 크게 봤을 때 머리 부분과 뿌리 부분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치아도 마찬가지죠. 잇몸 밖에서 씹는 역할을 해주는 머리 부분이 있고, 잇몸 안쪽에서 치아를 단단하게 잡아주는 뿌리 부분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그거를 따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인공치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아래쪽에 뿌리의 역할을 해주는 픽스처라는 기둥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씹는 머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와 이 머리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연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두 개를 연결해주는 목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은 머리와 뿌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기능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실제 임플란트 사이즈입니다. 실제로 사람 몸에 사용되는 임플란트 픽스처, 임플란트 기둥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짜 임시 치아고요. 자, 그러니까 치아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뿌리는 사람의 잇몸 뼈 속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이고, 이 머리는 사람의 잇몸 살 위에 올라와서 씹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두 놈이 서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연결될 만한 부위가 없죠. 그래서 여기 아까 이 모형에 있었던 이런 목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 목을 뭐라고 부르느냐, 지대주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어버트먼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버트먼트는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랑도 연결이 돼야 되고, 머리 역할을 하는 이 크라운이랑도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우선은 픽스처와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과 목 부분을 먼저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싹 껴줍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육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딱 들어가면 딱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서 껴지고요. 이렇게 낀 상태로 끝내면 안 되겠죠. 그 안에 이런 나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를 속에다가 쏙 넣고 이런 드라이버로 돌려서 쏙쏙쏙쏙쏙쏙 잠가주면은 기둥과 목 부분이 하나로 연결이 된 상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를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은, 임플란트의 기둥과 임플란트의 목 부분은 뭐로 연결이 된다? 중간에 들어가는 나사로 연결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앞으로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고요. 나머지 연결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남았죠. 이 임플란트의 머리를 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머리는 또 이 목 부분에다가 쏙 껴주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쏙 껴준다고 다 끝났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목과 이 머리는 이 사이에 접착제를 발라주게 됩니다. 그 접착제를 발랐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착제를 낀 상태에서 이렇게 싹 껴주면은 이 목과 머리가 붙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임플란트는 크게 봤을 때 뿌리 부분, 목 부분, 머리 부분, 이 세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 뿌리 부분과 목 부분은 서로 나사로 연결이 되고, 목 부분과 머리 부분은 접착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임플란트의 구조를 대충 알아봤다고 생각해 주시고, 임플란트를 심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실게요. 이 보라색 이 물건은 사람의 뼈를 형상했다고 그냥 한번 생각을 해 주세요. 제가 뼈를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 임플란트가 이렇게 흔들립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임플란트가 흔들리면은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병원에 오세요. 이 임플란트가 흔들리게 되는 원인을 우리가 아까 그 구조랑 연결을 해보면은 몇 가지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제일 간단한 경우에요. 요 머리가 목과 접착제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접착제가 조금 녹은 거예요. 접착제가 녹아가지고 이 결합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머리가 목과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껴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들썩들썩 하는 느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해결하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빼낸 다음에 접착제를 정리하고 접착제를 다시 넣은 다음에 다시 껴주면은 튼튼하게 붙어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 두 번째입니다. 이게 힘을 많이 받다 보면은 나사가 조금씩 돌아가요. 그래서 어떤 나사가 돌아가느냐, 임플란트 기둥과 임플란트 목 부분 요 사이에 껴놨던 나사가 조금씩 풀립니다. 얘가 힘을 받다 보면은 조금씩 돌아가요. 그럼 이렇게 약간 쏙 빠져요, 임플란트가. 그러면은 목이랑 이렇게 뿌리랑 약간 분리가 되면서 건덕건덕 흔들리는 느낌이 날 수가 있겠죠. 이게 머리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바깥에서 뭐가 흔들리는지 몰라도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이것도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임플란트 머리를 보시면은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구멍이 도대체 뭘 하기 위한 구멍인가? 바로 지금 같은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구멍입니다. 이 구멍에다가 드라이버를 놓고 나사를 다시 그냥 조여주면 됩니다. 조여주고 나면은 다시 임플란트 기둥과 목이 단단하게 붙었고 더 이상 여기 흔들리지 않게 되겠죠. 세 번째 경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조금 만만치가 않아요. 임플란트 기둥은 임플란트 뼈에 박혀서 그 임플란트 뼈와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기둥에도 염증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결합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주변으로 뼈가 녹은 경우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뼈가 이 임플란트 기둥을 잡아주지 못하고 기둥 자체가 낭창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답이 없겠죠. 임플란트를 그냥 아예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고 안쪽의 염증을 다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임플란트를 새롭게 식립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경우 세 가지를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목과 머리 사이에 접착제가 녹아서 머리가 까딱까딱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목과 뿌리 부분에 그 두 사이를 연결해주는 나사가 조금씩 풀려서 힘을 받으면은 또 건덕건덕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해결하기가 쉬운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경우는 접착제를 다시 발라주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나사를 조여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마지막 경우는 임플란트 기둥이 뼈에서 결합을 잃고 낭창낭창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경우는 아쉽지만 임플란트를 빼내고 안쪽의 염증을 제거하고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를 환자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만져보고 알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도 분해를 해보고 사진을 찍어보고 해야지 정확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느낌이 난다 라고 하시면은 무조건 가까운 치과에 먼저 가보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라고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임플란트가 빠졌어요 라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빠지는 경우도 똑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임플란트의 목과 뿌리를 연결해주는 아주 작고 약한 친구입니다. 이 나사가 부러져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이 나사가 부러지면은 부러진 채로 어떻게 빠지냐, 머리만 빠지는 게 아니라 머리랑 목이랑 같이 빠진 상태로 오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나사가 부러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고, 나사가 부러진 경우는 이 해결 방법이 간단할 수도 있고 매우 복잡할 수도 있어요. 부러진 나사가 한쪽은 여기에 들어있을 거고 한쪽은 여기에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쪽에 있는 나사가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면은 그냥 다시 이렇게 끼고 새로운 나사를 껴넣으면 되는데, 이 뿌리 속에 남은 나사가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도 뭔 짓을 해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아쉽지만 이 기둥 자체를, 뿌리 자체를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임플란트가 빠졌다, 이렇게 머리만 빠지면은 별거 아닙니다. 요거는 붙이기만 하시면 돼요. 근데 머리 같은 게 빠졌는데 뭔가 뒤에 꼬다리 같은 게 붙어 있다, 요거는 약간 좀 긴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최악의 경우겠죠. 임플란트가 빠졌는데 이렇게 빠졌다, 길다랗게 꼬리까지 달려서 나왔다, 염증 때문에 탈이 나서 수명이 다한 겁니다. 죽은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시고, 일단 안쪽에 염증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말은 주변으로 뼈가 다 녹았다는 말이니까 안쪽에 염증을 다 긁어내고, 안쪽에 뼈 상태가 괜찮다면은 바로 다시 임플란트를 하실 수도 있지만, 뼈 상태가 너무 안 좋다면은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경우나 흔들리는 경우나 사실은 비슷비슷하겠죠. 흔들리다가 빠지는 거니까 흔들리는 거에서 조금 더 가면은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생각난 게 말씀을 드릴게요. 임플란트가 부러졌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요 머리가 깨져서 오시는 거예요. 머리가 뭐 한 부분이 깨졌다거나 아니면 전체가 쫙 깨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오시는데, 깨졌다고 오시는 경우는 보통은 요 머리 부분이 깨진 거고, 머리가 깨진 거는 그냥 머리 다시 만들면 되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겠죠. 오늘은 임플란트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바탕으로 각각의 임플란트가 탈이 나는 경우,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거나 빠진다거나 깨졌다거나 그럴 때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려 봤어요. 지금까지 쉽지 쉬운 치과 이야기 치과의사 문석준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